오늘은 면회 불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장으론 민원실도 못 들어가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좀 제대로 차려입고요. 손자를 보기 위해 도착한 할아버지를 문전박대한 부사관의 목소리는 건방지고 오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 젊은 군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거죠. 자네, 어른을 대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겐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 평범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에 갑자기 말문이 막힌 부사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직감했죠.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부대 전체에 울린 경보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한 남자가 조용히 지하철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살의 한일도 씨. 허름한 점퍼와 낡은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평범한 시골 노인과 다를 바 없었죠. 주름진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 안에는 꼼꼼하게 싸놓은 김밥과 단무지가 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한일도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포항행 시외버스 탑승하실 분들은 5번 출구로 나와주세요. 지하철에서 내린 한일도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40년간 입었던 제복을 벗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그 시절의 긴장감이 가슴에 돌아왔습니다. 외손자가 벌써 군인이 되었구나. 버스에 올라탄 한일도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막 태어난 성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 시절에는 아직 해군 참모 총장의 제복을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우는 그런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일도 씨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과거 이력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버스는 출발했고 한일도 씨의 마음은 이미 포항 해병대 훈련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점차 시골의 풍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한일도 씨는 지난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 원칙과 청렴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물러났던 그날까지. 다음 정류장은 포항 해병대 훈련소입니다. 운전기사의 안내방송에 한일도 씨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훈련소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해병대 훈련소의 모습에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성우가 지금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훈련소 정문에 도착한 한일도 씨는 면회 신청 창구로 향했습니다. 젊은 중령이 무심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일도 씨의 말에 중령은 고개를 들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모자와 색이 바랜 점퍼, 때가 묻은 바지와 달아빠진 신발까지. 중령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어렸습니다. 오늘은 면회 불가입니다. 공지사항 안 보셨나요? 중령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대까지 찾아왔나 하는 눈치였죠. 아, 그런가요? 멀리서 왔는데. 한일도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젊은 중령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령은 다시 한번 한일도 씨의 초라한 차림새를 노골적으로 살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복장으론 민원실도 못 들어가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제대로 차려입고요. 그 말을 던지고는 곧바로 다음 사람을 부르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한일도 씨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차가운 대답에 한일도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저 손자를 보러 온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도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뒷모습이 훈련소의 넓은 마당에 외롭게 남겨졌어요. 구내식당 옆 벤치를 발견한 그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이 근처에서 잠시 쉬다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벤치에 앉은 한일도 씨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손수 싸온 김밥을 한 조각 베어 물며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군복 입은 젊은이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성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죠. 한일도 씨는 김밥을 먹으며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십 년 전 자신이 이곳에서 초급 장교로 근무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땐 모든 것이 달랐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익명성이 주는 평화로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그저 손자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거절당한 것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어요. 한일도 씨는 주변에서 움직이는 젊은 군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군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걸었고 다른 이들은 자세가 흐트러진 채 웃고 떠들며 지나갔어요. 한일도 씨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복도에서도 걸음걸이 하나, 시선 처리 하나까지 모두 규율이 있었죠. 한일도 씨는 마음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대의 기강이 문제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군인의 기본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노인네 뭐야? 누가 저런 사람 들여보냈어? 한일도 씨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부사관 몇 명이 그를 가리키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한일도 씨는 모른 척 도시락을 먹었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애 신청서에 이름이 한이도라고 썼대. 웃기지 않아? 이름은 되게 멋있네. 한 부사관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고 다른 이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한일도 씨의 낡은 옷차림을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요즘 누가 손자 면회 하나 하러 이렇게 기어와? 창피하지도 않나? 내 말이 나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오면 진짜 쪽팔려서 숨을 거야.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할 텐데. 그들은 한일도 씨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이죠. 한일도 씨는 천천히 김밥을 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곧게 편 어깨, 흔들림 없이 앞을 응시하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차분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장 키가 큰 부사관이 한일도 씨의 바로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들어와 계세요? 이건 군사시설이에요. 인간인은 정해진 장소에만 있어야 하는 거 모르세요?
그의 목소리는 건방지고 오만했습니다. 한일도 씨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어른 앞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기가 흐트러진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한일도 씨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 젊은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한일도 씨의 눈빛이 달라진 거죠. 수십 년간 군을 이끌었던 지휘관의 눈빛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자네, 어른을 대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겐가? 한일도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 한마디에 부사관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웃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우리 시절에는 말이야, 제복을 입은 군인이 이렇게 행동하면 바로 영창행위였네. 한일도 씨의 두 번째 말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병사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수십 년간 지휘관으로서 단련된 그 시선에는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입은 그 제복의 의미가 뭔지는 알고 있나? 세 번째 말은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부사관들은 갑자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싹 사라지고 몸이 꼿꼿이 펴지는 모습이 하나둘씩 보였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군 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처럼 자신들도 모르게 거수경례를 할 뻔한 병사도 있었죠. 그 복장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면 적어도 어른에게 대하는 예의는 갖추는 게 좋겠구먼. 한일도 씨의 마지막 말에 부사관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위엄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지휘관보다도 강했습니다. 한일도 씨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다른 부사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저 눈빛이. 맨 앞에 섰던 부사관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야. 마치 사단장님 앞에 선 것 같은. 병사들은 갑자기 불편해진 듯 서로 눈치를 보았고 이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일도 씨는 다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지만 주변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감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일종의 위험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몸에 밴 지휘관의 품격이었죠. 멀리서 한 병사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뭔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급히 인사과 사무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일도 씨가 작성한 면회 신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한일도 씨는 그저 조용히 앉아 도시락을 마저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무게감과 침묵의 품위가 흐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군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은 한일도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손자 성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일도 씨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죠. 그는 잠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유기훈이라는 이름 옆에는
현 해병 1사단장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잠시 전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한일도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나 과거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원칙을 잠시 흔들었죠. 어쩌면 이번만큼은 한일도 씨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유기훈입니다. 기훈아, 나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님이십니까? 그래. 내 손자가 너희 부대에 있어. 한성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대 내 식당 근처 벤치에 있네. 그곳에 계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한일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는 단지 손자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다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 소리, 군인들의 발소리,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그가 평생을 바쳤던 세계였으니까요. 한일도 씨는 그저 조용히 앉아 도시락을 마저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무게감과 침묵의 품위가 흐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군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유기훈 소장의 집무실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죠. 방금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하루를, 아니,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일도 장군님, 정말 그분이시라니. 유기훈 소장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군복을 정돈했습니다. 매일 완벽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20년 전 젊은 소위였던 시절, 그는 한일도 장군 밑에서 근무했었죠.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첫 임관식 때처럼 두근거렸어요. 그가 군인이 된 이유, 그가 지켜온 원칙, 그가 꿈꿔온 리더십의 모델이 바로 한일도 장군이었습니다. 장군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10년도 더 된 일이었죠. 장군님께서 정말 우리 부대에 오셨다니. 유기훈 소장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급히 집무실을 나서며 부관에게 명령했어요. 부대 전체에 방송을 내보내.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은 정렬하도록 해. 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유기훈 소장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재촉했어요. 빨리 식당 근처로. 차량이 출발하는 동안 유기훈 소장의 마음은 이미 한일도 장군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다시 뵙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가 군인으로서 배운 모든
그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 빛나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아까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한일도 씨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지. 그 말에 조민철 중령은 더욱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무례였습니다.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의 차량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조민철 중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마치 거대한 쇠파도에 휩쓸린 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앙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장병들이 황급히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어요. 훈련 중이던 신병들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간부들도 모두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단장님이 왜 오신대? 점검이라는데 뭐가 잘못된 거래?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은 대개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후 늦게 이렇게 급하게 오는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원래 훈련 일정이 있던 신병들은 급하게 열을 맞추며 서로를 눈짓으로 확인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소리, 군화를 닦는 소리, 숨죽인 목소리로 서로 확인하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야,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사단장님이 직접 오신대. 뭔가 큰일이 터진 거 아냐? 제발 우리 소대 문제만 아니길. 예상치 못한 사단장의 방문에 간부들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상급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언제나 모든 군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각 소대장들은 자신의 병사들을 재빨리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장 정리, 자세 바로, 시선 고정, 짧고 강한 명령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전투 태세를 갖추듯 모든 장병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 노인이 여전히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일도 씨는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조민철 중령은 한일도 씨 곁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단장과의 통화 이후 그는 자신의 군 경력이 이날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조민철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일도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괜찮네. 여기가 편하네. 그 순간 정문에서 사단장의 차량이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마치 화살처럼 부대 내로 달려들었어요. 차량이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유기훈 소장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이 함께 서려 있었어요. 열중 쉬어. 누군가의 구령에 따라 장병들이 일제히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유기훈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유기훈 소장은 빠른 걸음으로 벤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벤치 앞에 도착한 유기훈 소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한일도 씨 앞에 서서 해병대식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이마까지 올리는 해병대 특유의 경례였습니다. 장군님, 유기훈 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한일도 씨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장군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단장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든 장병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몇몇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왜 저러시지? 저 노인분이 누구시길래? 설마. 웅성거림이 부대 전체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누군가가 크게 외쳤어요. 해군 참모 총장 한일도 장군님이시다. 그 말에 부대 전체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장병들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더 곧게 펴지고 턱이 더 높이 들리고 눈빛이 더 예리해졌죠. 마치 모두가 무언의 검열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민철 중령의 얼굴은 이제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임무를 무례하게 대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듯 했어요. 전설적인 해군 참모 총장, 군인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인물,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생각하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일도 씨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유기훈 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게, 기훈이. 그런 인사는 필요 없네. 유기훈 소장은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일도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장군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10년도 더 됐습니다. 한일도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소장이 되었군. 훌륭하네. 그 말에 유기훈 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에게 한일도 장군의 인정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주변에 모여있던 장병들은 이제 완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어요. 사단장이 무릎 꿇어 인사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된 상황.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한일도 씨를 무시했던 부사관들의 얼굴에는 공포에 가까운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부대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던 그 사람이 전설적인 해군 참모 총장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한일도 씨의 낡은 옷이나 소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눈빛과 자세에서 풍겨나오는 무게감, 수십 년간 군을 이끌었던 리더의 위엄만이 보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일도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왔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었네. 정적이 무거운 공기처럼 부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한일도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 후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유기훈 소장조차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한일도 씨의 눈빛은 그를 알아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어떻게 소란을 피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군님 같은 분이. 유기훈 소장의 말에 한일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그 존재감은 마치 산과 같았어요. 낡은 점퍼와 모자를 쓴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과 자세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혼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오늘 온 이유는 단 하나야. 외손자를 만나러 온 것뿐이네. 한일도 씨의 말에 유기훈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손자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성우 이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훈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소집되어 있었지만 수백 명의 장병들 사이에서 한 명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는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성우 이병을 찾아라. 즉시 부관은 경례를 하고 주변 소대장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성우? 누구지? 한성우 이병을 찾는데 왜 갑자기 한성우를? 그때 맨 뒷줄에 서 있던 한 훈련병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 한성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정적 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한성우는 갑자기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유기훈 소장의 명령에 한성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소동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나오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앞에 도착한 한성우는 유기훈 소장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성우 이병 명령에 따라왔습니다. 유기훈 소장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성우 이병, 자네 외할아버지를 이쪽으로 모시지. 그 말에 한성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외할아버지? 한성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일도 씨를 향해 다가갔지만 갑자기 멈춰 섰어요. 주변의 모든 장병들과 사단장까지 모여 있는 광경이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 듯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한일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너를 보고 싶어서 왔단다. 한성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와 주변 상황을 번갈아 보았어요. 하지만 왜 모든 사람들이, 사단장님까지? 유기훈 소장이 한성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성우 이병, 자네 외할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나?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군 참모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집에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유기훈 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자네는 알고 있었군. 그는 잠시 한성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 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분처럼 정직하고 조용히 무게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한성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유기훈 소장의 말에 깊이 감동한 듯 했어요.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기훈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한성우에게 외할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성우는 외할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여기 오실 거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한일도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말이다.
면회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단다.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포옹하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제가 부끄럽지 않은 해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도 씨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지금 보니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 말에 한성우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히 손으로 닦았지만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유기훈 소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장병들에게 손짓했어요.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오. 장군님과 손자분께 시간을 드려야겠습니다. 장병들은 경례를 하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이 경험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일도 씨와 한성우만 남았을 때 한성우는 마침내 외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군복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일도 씨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모습이 참 자랑스럽구나. 군복이 잘 어울린다. 한성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제 롤모델이셨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비록 외할아버지께서 과거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끔 보았던 사진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영감이었습니다. 한일도 씨의 눈에도 미세한 눈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받아왔지만 손자 앞에서는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내 길을 걸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유기훈 소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존경심, 감동, 그리고 어쩌면 부러움까지도. 한일도 씨와 한성우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니까요. 석양이 부대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 따스한 빛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훈련소의 풍경은 묘한 고요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일도 씨와 한성우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부대 내에는 경외감이 감돌았습니다. 장병들은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노인에게 향해 있었어요. 전설적인 인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이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유기훈 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한일도 씨 앞에 섰습니다. 장군님,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일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성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잠시 사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한성우는 경례를 하고 물러섰습니다. 유기훈 소장은 한일도 씨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소위였을 때 장군님 밑에서 근무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일도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훈이, 자네는 그때도 총명한 장교였네.
훌륭한 지휘관이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지. 유기훈 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감격에 차서 말을 이었어요. 장군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장군님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을 생각했습니다. 청렴함과 원칙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저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한일도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한 깊이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장군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기훈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장병들이 장군님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습니다. 한일도 장군이라는 이름은 우리 군에서 청렴과 원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일도 씨는 창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왔다고 대접받고 싶진 않았네. 다만 군복 입은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부가 되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그 말에 유기훈 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한일도 씨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마음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그저 손자를 자랑스러워하는 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이 일은 우리 부대 모든 장병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유기훈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계속했습니다. 특히 장군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했던 이들에게요. 한일도 씨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괜찮네. 나는 이미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아. 중요한 건 이 군대의 미래지. 자네 같은 지휘관과 내 손자 같은 젊은 병사들이 어떤 군인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네. 유기훈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어요. 장군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한일도 씨는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저녁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군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한일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하지만 길게 말하지는 않겠네. 나는 이제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 유기훈 소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훈련소의 강당은 모든 장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부들과 병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한일도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비록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강당 전체를 압도했어요. 한일도 씨는 잠시 모인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내쉰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긴 연설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노인의 작은 생각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어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부른다지만 나는 그저 내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군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화려한 훈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계급에 오르는 사람도 아니지요. 한일도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줄에 앉아 있는 손자 한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진정한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며 동료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훈련하는 젊은 병사들, 책임감 있게 지휘하는 간부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군인 정신을 보았습니다. 한일도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까 자신을 무시했던 부사관들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한일도 씨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항상 내면에 있습니다. 군복의 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많은 장병들이 깊이 감동한 듯 했습니다. 특히 한일도 씨를 무례하게 대했던 이들의 눈에는 반성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나는 이제 늙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군인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국가의 안보와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일도 씨는 마지막으로 한성우를 바라보며 말을 마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동료를 생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일제히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기훈 소장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한성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일도 씨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유기훈 소장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장군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한일도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훈이, 이제 나는 돌아가야겠네. 내일은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기훈 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하루만 더 머무르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장군님을 위해 특별 숙소를. 한일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네. 오늘 손자를 만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유기훈 소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한성우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한성우 이병, 내일 아침까지 외출을 허가하겠다. 외할아버지를 역까지 배웅하게. 한성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한일도 씨와 한성우는 나란히 강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장병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 별빛 아래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은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슬이 맺힌 훈련소 정문 앞에는 한일도 씨와 한성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부대 내에는 이미 활기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성우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외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았어요. 외할아버지, 정말 벌써 가셔야 해요? 그래, 집에 돌아가야 하니까. 너의 어머니도 내가 무사히 돌아왔는지 걱정하고 있을 테고. 그때 정문 쪽에서 유기훈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한일도 씨에게 작은 해병대 문장 핀이 든 상자를 건넸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부대를 방문하신 기념입니다. 한일도 씨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한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이제 나는 가야 한다. 진정한 군인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렴. 한성우는 눈물을 참으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한일도 씨가 떠난 후 유기훈 소장은 한성우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자네는 정말 행운아야, 한성우 이병. 그런 외할아버지를 두다니.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훈련장에 돌아온 한성우는 곧바로 오늘의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소대장이 그를 불렀어요. 한성우 이병. 네, 소대장님. 소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 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분처럼 정직하고 조용히 무게 있는 사람이 되어라. 소대장은 다른 훈련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라.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 군대에 살아있는 전설을 만났다.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과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웠다. 훈련이 끝난 후 한성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떠나기 전 몰래 넣어둔 것이었어요. 성우야, 나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단다. 군인의 길은 때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자부심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단다. 항상 원칙을 지키고 동료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군인이 되거라.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란다. 묵은 외할아버지가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외할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고. 한 달 후 훈련소의 수료식 날이 밝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훈련장을 비추는 가운데 훈련병들은 정렬하여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성우는 맨 앞줄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가족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오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유기훈 소장이 단상에 올라 훈련병들을 향해 축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정직함과 무게 있는 품격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한성우의 마음은 외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수훈련병으로 선발된 한성우 이병을 소개합니다. 한성우는 앞으로 나가 유기훈 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외할아버지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성우 이병 뒤를 한번 돌아보시오. 한성우가 뒤를 돌아보자 가족석 맨 앞줄에 한일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가슴에는 작은 해병대 핀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서 인사드리게. 한성우는 외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고 한일도 씨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성우야. 그 말에 한성우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외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료식이 끝난 후 한성우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부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성우는 훈련 기간 동안 쓴 편지를 외할아버지께 드렸고 한일도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 왜 처음에 참모총장이셨다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우야,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 내가 참모총장이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니지. 사람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하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일도 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한성우는 새 부대로 향해야 했어요. 외할아버지, 다음에 휴가 나오면 꼭 찾아뵐게요. 기다리고 있을게, 성우야. 버스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한성우의 가슴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무게를 남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잊히지 않는다. 이 말은 한성우가 앞으로 걸어갈 길의 나침반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일도 장군의 자랑스러운 손자로서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